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그런데 뇌졸중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이란 뇌가 갑자기 강한 일격을 맞는다는 뜻이며, 간단히 말하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것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것이 뇌출혈,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봐야 하는데, 크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담보 범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뇌졸중, 그 다음은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영상검사상 출혈이 있어야 하며, 뇌졸중은 출혈은 없지만 협착 소견이 관찰되어야 하며,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기타 뇌혈관 질환도 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 각 진단비를 최소 1,000만 원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금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대부분의 이유는 보험회사의 의료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을 하게 되면 뇌졸중이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진단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의학적 판단이 모호한 경우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의료 전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즉 환자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료 전문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의료 전문을 보험회사의 결과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뿐만 아니라 만약 뇌경색으로 인해 마비가 오는 경우 고도후유장애 담보 또한 지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 또한 부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후유장애 담보는 50% 또는 80% 이상 장애가 남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자, 그럼 80% 이상 장애가 남는다는 것은 식물인간 상태까지 가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동작 제한표에 맞춘 ADLS 장애평가와 운동각도로 장애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DLS로 장애평가를 하는 경우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후유장애가 나올 확률은 거의 적습니다. 그러나 운동각도로 평가하는 경우 고도후유장애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한 팔에 3대 관절이 있는데,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 순서대로 뚜렷한 장애, 심한 장애를 남기면 10%, 10%, 20%로 벌써 합이 40%가 됩니다. 다리의 3대 관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순서대로 뚜렷한 심한 장애를 남기면 10%, 10%, 20% 합이 40%가 되어 한쪽 팔과 다리에 합쳐서 80% 장애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누구는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고도후유장애 담보, 개요비용 담보 등을 받게 되어 1억 이상 받게 되고, 누구는 보험금이 아예 안 나와 0원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의뢰인분이 아예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셨는데 해당 내용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실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해주신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지인분 소개를 통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널리 알려 보험금 수령하는데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보험금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